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혹은 창문 등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저술한 제임스 사이어는 세계관은 신념, 곧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죠. 이 세계관에는 총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삶, 행동, 사고방식 등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전파되어서 모든 문화의 밑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은밀한 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세계관을 우리는 어떻게 판별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세계관들은 이 은밀한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도 힘들 뿐더러 문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어서 또는 흡수되어 있어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화 속에 숨겨진 8가지의 은밀한 세계관과 또한 우리가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일상 속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인주의에 대해 설명할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주인공이 문제나 위기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객 입장으로서 우리의 시선은 문제를 멋있게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에게 끌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을 가치 있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벤져스나 스타워즈 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이 세상을 지키고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개인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자들의 신념은 먼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자들의 신념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중 하나, 성취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인간의 가치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개인주의적 사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성과로 평가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 대학, 재능, 그런 성과로 인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이런 개인주의적 사상 같은 이런 잘못된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주의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은 소비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달에 지출을 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조금만 더 사면 VIP가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냥 까짓거 플렉스 해버렸다. 드디어 VIP 고객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난 앞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하며 이 행복감을 느끼며 내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오늘 얘기 끝. 여러분은 방금 소비주의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소비주의와 소비주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과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삽니다. 소비를 통한 욕구 충족이겠죠. 네 번째, 인간을 상품화합니다. 하지만 돈에는 한계가 있고 이 돈을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의 한계를 이해하고 아예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소비와 올바른 소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주의는 유일하게 자신의 국가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즉, 자신의 국가를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국가로 보는 것이죠. 국가주의를 알기 이전에 먼저 국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탄생했다 사라지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안전, 군사력, 경제력을 약속하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할 때 우리의 애국심은 적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수단이 국가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힘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국가가 힘과 국민의 충성을 얻기 위해 초월적 존재인 신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국가주의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국가주의자들은 신의 권위를 통해 자국의 특별한 만을 정당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의 위치보다 높아지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가 있어 사라지는 국가가 아닌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주입니다. 이 시간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진리의 옳고 그른 절대적 기준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은 없다고 봅니다. 즉, 자신의 사고방식 속에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철학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감정과 반감에 반응할 뿐입니다. 또한 이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은 반율법주의자 또는 반절대주의자들입니다. 이 도덕적 상대주의는 율법적 진리 주장을 불쾌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정리하자면 도덕적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는 올바른 것 그리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 반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주장은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도덕적 상대주의는 다른 도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도덕이라는 공통된 분모들을 낮추게 한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적 자연주의 윤도희입니다. 과학적 자연주의의 주장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물질적인 속성과 특징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연법칙을 주장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의도적으로 창조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변하고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정론인데 결정론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들의 주장입니다. 과학적 자연주의의 특징은 바로 이 비이성적인 것들, 즉 하나님, 영혼, 기적 같은 것들이 다 환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과학을 구원의 한 형태로 여기며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종교로 이어져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방법이 바로 이 과학적 자연주의다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이지에 대해서 쉽고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릴 이주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도중에 조명이 이상하다는 점, 지면이 흔들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뉴에이지는 어떤 것이고 뉴에이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이지로 대표되는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포스를 이용하여 물질을 이렇게 끌어오거나 물질을 반대로 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는 자아로 해석됩니다. 이 자아는 자신의 내면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서구의 사상을 배제하고 동양적인 사상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에이지는 자신의 자아를 초월하여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 지어졌을 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뱀이 유혹했던 내용이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입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죠. 결론으로 뉴에이지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신이 되려 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던 근대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인데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차별당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결합하여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족주의라는 말이 사용된 이유는 차별을 당하던 사람들이 부족처럼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연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 즉 극단적 페미니즘도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의 한 예입니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은 함께 힘을 모아 남성 혐오 등을 조장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기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중 한 정체성만을 택해 이용하기도 하고 사실을 과장하기도 하여 사회적, 정치적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느 것에도 최종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치료에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 스키너의 행동주의, 가족체계 치료가 있습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합니다. 이들은 환자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인간중심 치료가 자아실현을 돕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는 과학적 자연주의에 기반을 둡니다. 스키너는 인간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처신한다고 말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목표는 환경적 조건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체계 치료는 간단히 말해서 환자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족관계에서 나온다고 보고 가족관계가 치유되면 환자의 문제도 치유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는 하나님, 즉 종교라는 큰 틀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된 심리치료는 심리치료를 하나님 위에 두고 종교를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고기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고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많은 고기들이 포함되겠죠. 이것이 올바른 심리치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심리치료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심리치료에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심리치료는 인간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정신의 분선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빈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파리에서 치매요법을 공부하여 정신과 개인 병원을 개원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자각하고 있는 현 상태이며 무의식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은 정신을 말합니다. 무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프로이트가 최초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에는 인격의 세 요소가 있는데 이드, 자아, 초자아입니다. 이드는 본능적 욕구를 추구하고 쾌락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불쾌한 걸 못 찾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화가 나면 풀어야 합니다. 자아는 본능과 현실 사이를 조율합니다. 지금은 해도 돼,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렇게요. 초자아는 도덕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고 세 가지 균형을 유지합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며 어른 경험으로 꿈을 연구합니다. 프로이트는 반복되는 꿈은 메시지다. 무의식에 발현되는 통로를 라고 말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꿈을 통해 억압된 무의식을 인지하고 풀어나가면 몸의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정신분석의 치료법은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내 치료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속의 세계관에 대해 강연할 윤건희입니다. 제가 강연할 주제는 음악의 기반과 타락, 그리고 분별하는 방법과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의 기반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성, 그리고 미적인 감각, 그리고 음악의 원재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음악 둘 다 비교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음악의 타락과 그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선한 것을 만드는 능력을 망가뜨리고 미적인 감각과 즐거움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음악 내용에 영향을 미쳐 우상화 또는 상품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과 타락한 세계관을 배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듣는 음악들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 목적, 즉 그분이 주되심을 선포하는데 음악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음악의 재료를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신 것에 대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에 필요한 원재료들을 만드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창의적이게 음악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음악이 인간 위에 존재하지 않고 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초자연적인 근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아마도 종교적 제사의식에 함께 쓰인 음악의 긴 역사만큼 우리 인간은 그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목공예나 사진, 연극, 요리 등과 같은 활동처럼 이해되어야 합니다. 죄가 다른 영역에서 미치듯 음악의 영역에서도 죄의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발표되면 합법적으로 사업과 관련을 맺습니다. 음악을 만들거나 녹음해야 하는 일이 숭고하고 진정한 음악 자체에 집중되지 못하고 돈을 과도하게 벌려고 타협하거나 심지어 돈이 그 과정을 지배하여 그저 팔기 위한 일이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음악을 그분의 창조 목적, 그분이 주되심을 선포하는데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음악의 재료를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활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음악들을 분별하여 듣고 사용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과 타락한 세계관을 배워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 음악들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최고의 예술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아름답게 지으신 이유는 우리로 창조물들로 그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조화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의 요소들로는 통일성, 복합성, 균형, 질서, 조화가 있는데요. 이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술적인 작품이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세속적인 미술적 무엇을 거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 화가의 금지된 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거울을 봤을 때 같이 앞을 봐야 되는데 똑같이 앞을 바라보면서 거울의 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르네 마그리트 화가의 그림인데 서로 잡아먹어서 조금 비상식적이고 추악한 그림을 그렸고요. 이것은 피카소의 여인과 강아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좀 부수는 그런 기괴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호암미소 작가의 그림인데 이것도 좀 형태가 변질된 것 같고 또 봤을 때 혼란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미술을 거부하는 것은 진리, 선, 규칙, 미, 질서인데요. 일단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이 두 가지는 이 화가들이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도전, 이렇게 상식을 깨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미술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추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는데, 훌륭한 것은 작품에 관한 것이고요. 이 좋아하는 것은 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훌륭한 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훌륭하지 않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탄생하고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요. 이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질서와 규칙과 이런 선과 진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그림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질문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주제가 옳고 순수한지, 미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지, 질서나 규칙 같은 그런 것들, 예술가의 삶이 어떤지, 이 예술가가 살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세계관이 그대로 그림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술가의 삶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예술가 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훌륭한지, 또 성경적 관점을 잘 얘기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제일 큰 세계관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사람이 중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속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박주영 그리고 서진입니다. 서진이는 다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경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활동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커피 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는 전 세계 경제 구역에서 석유 다음으로 밀도는 가장 많은 품목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연적으로 원두를 생산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죠. 오늘도 저희 부모님은 하루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시작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으며 커피 재배, 비료, 무역, 운송회사와 유통업자, 커피 광고회사, 커피 전문점 등 수많은 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연결되어 복잡한 경제의 구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두가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지만 커피를 어디서든 지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산업이 발전할수록 커피와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늘어나 수많은 가정의 생존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 우리는 커피 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국과 유럽, 미국으로 커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브라질과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의 커피 생산은 농민들의 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산업화된 대규모 커피 재배는 열매가 더 빨리 익고 수확량도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였고 대규모 커피 농장을 만들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진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의 구조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몇몇 산업을 보면 쥐꼬리만한 돈을 받아 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독점 때문입니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은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 경제적 부를 얻고 부를 통해 다시 착취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공정무역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공정한 소비를 함으로써 생산자를 돕는 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그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목소리 높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역시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이렇게 정보를 받았습니다.